강아지 입양 후 보호자가 가장 후회하는 15가지 실수. 반려견을 새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아지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지만 개부모로서 진정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강아지를 입양하고 난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15가지 실수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등, 반려견 보험에 들지 않은 것과 추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 저는 이것이 15등 안에 무조건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은 심각한 질병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 푸들까미는 괜찮은데 비숑짱아는 병원비로 어마어마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상상할 수 없는 병원비, 그리고 비상 상태를 위해 여분의 돈을 미리 조금씩 마련해 두시거나 반려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양을 하는 보호자들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평균적으로 2살 미만까지는 병원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험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외식비를 조금 줄이시더라도 꼭 반려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5등은 보험에 들지 않은 것과 반려견을 위해 추가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4등, 크레이트 훈련을 하지 않은 것. 저희는 크레이트가 있는데 딱히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려견 전문가들은 크레이트 훈련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반려견은 크레이트를 쉴 수 있는 안정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이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반려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들개가 굴에서 느끼는 느낌을 반려견이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천둥, 불꽃놀이,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할 때 크레이트는 우리 반려견들의 피난처가 되거나 대피소가 될 수 있습니다. 13등, 정기적으로 그루밍을 해주지 않는 것. 반려견은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주어야 하고 손톱도 잘라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키면 피부와 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미용을 통해 반려견이 불필요하게 두꺼운 털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손톱을 정기적으로 잘라주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견은 정기적으로 그루밍을 받아야 하고 그루밍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2등, 중성화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 조사에 의하면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이 유선종양에 걸렸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암컷의 경우 암질환 중 유선종양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무려 50%가 악성이라고 합니다. 암컷의 경우 2.5세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유선종양 발병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선종양은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선종양은 10세 이상의 노령견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암이라서 수술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은 재발 및 전이 가능성이 무려 75%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성화 수술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아 많은 보호자들이 꺼려하는 수술입니다.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등, 반려견과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한 것. 반려견에게서 운동은 꼭 필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견종은 더욱 운동을 많이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반려견은 운동과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반려견은 쉽게 자존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마구 씹거나 땅을 파고 짖음으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에게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지 못해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운동이 힘들면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10등, 반려견에게 제대로 먹이를 주지 않는 것. 반려견은 나이, 품종, 기질 및 영양 요구 사항에 맞는 올바른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론 강아지에게는 성인용 사료가 아닌 강아지 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반려견은 하루에 2번, 어떤 반려견은 하루에 3번 밥을 먹어야 하고 일부 품종은 천천히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식사 시간을 잘 지켜야만 건강한 삶과 체중을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려견에게 올바른 먹이를 주는 것은 비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제 시간 그리고 제대로 된 밥을 주지 못해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9위,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해준 것. 9위는 반려견 치아 위생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반려견은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잇몸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의 치아 관리는 건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더 큰 후회를 만들기 전에 오늘부터 일주일에 최소 3번 이를 닦아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8위, 스킨십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것. 대부분의 반려견은 보호자를 신뢰하고 보호자의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보호자의 스킨십은 반려견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스킨십은 반려견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다쳤거나 어떤 시기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반려견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최소 2번, 즉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인사로, 저녁에 잘 때 저녁 인사로 스킨십을 해주는 것은 어떨런지요? 7등, 반려견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려견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려견이 겁을 먹거나 위협을 느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반려견 언어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6위, 사회화 훈련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은 것.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이 성견이 되면서 1살 이전에 충분히 사회화 교육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합니다. 일부 보호자는 반려견이 질병이나 다른 반려견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꺼려합니다. 물론 질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견이 안전한 장소에서 지나게 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들은 개들은 개들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 즉 사회화 훈련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개가 사회화되고 우리 환경에서 다른 개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화를 통해 반려견들은 다른 반려견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무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반려견이 무리에 들어가기 전, 즉 사회화 훈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5등, 나쁜 습관은 어릴 때 생긴다는 생각. 반려견 행동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많은 어린 강아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씹는 것과 같은 나쁜 습관부터 배우고 자랍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나쁜 행동들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고쳐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우리의 반려견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아기 강아지 시절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반려견이 배우는 동안 보호자로서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의 반려견이 나쁜 습관이 생길 것이라는 강박관념은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4위, 일관성 없게 반려견과 생활한 것. 아빠는 간식을 주고 엄마는 간식을 주지 않고, 아빠는 침대에서 못 자게 하는데 엄마는 침대에서 함께 자고. 이런 경우 우리의 반려견이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견은 일괄된 루틴, 규칙이 필요합니다. 나와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반려견을 보호하는 경우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보호를 하든지 모든 구성원이 일관성 있게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훈련 기술과 규칙에 따른다면 우리의 반려견은 더 빨리 배우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3위, 강아지 떼의 성격을 계속 가질 것이라는 생각. 반려견은 나이가 먹으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어떤 반려견은 점점 더 침착해지고 어떤 반려견은 더욱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면서 다른 반려견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반려견들도 많습니다. 견주로서 우리는 우리의 반려견 성격 변화에 적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반려견이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거나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 해도 성격을 바꿔주려고 훈련과 교육을 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엄청난 실망과 끊임없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반려견이 강아지 때 했던 귀여운 행동들을 계속해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들도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위, 반려견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행동. 우리의 반려견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반려견의 리더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귀여운 강아지에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규칙과 기대치를 즉시 설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견은 무엇을 할지 알 때 가장 잘 행복하게 자랍니다.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반려견은 스스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려견은 보호자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진정되고 삶은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 품종 특성이 아닌 외모로 반려견을 선택했을 때. 강아지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행동 하나하나에 눈을 떼기 정말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커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호자의 속을 썩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감당이 안 되어 파양을 결정하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강아지 입양을 선택할 때 품종 특성이 아닌 외모로 반려견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보호자들은 말을 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품종 특성과 각각의 특정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나에게 맞는 반려견을 입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개 품종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면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상황에 따라 나와 나의 가족에게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합 품종인 경우 유전자 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반려견 품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라고 하는 미국 반려견 전문가들의 충고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반려견을 입양하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실수들이 반려견을 입양하고 한 달 안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한 기쁜 마음에 사로잡혀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보호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 입양 후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의 반려견과 하나씩 함께 배워나가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려견 정신연령은 사람으로 치면 2살에서 3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반려견들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대표개 아빠 짱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